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블루 드리머님이 JB 로마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선 JB가 아침 알람이었는데 여기 오니 자장가가 되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 로마 가셨어요? 야, 멀리 가셨네. 네, 지금 시간 찾아보니까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네, 파스타는, 자장가가 될 법해요. 파스타는 맛있나요? 네, 왜 피자도 물어보시지 왜? 네, 파스타가 더 좋아서. 네. 네. 맛있죠. 공정님, 지난주 수술하고 오늘 퇴원합니다. 바늘 빼고 마지막 병원밥을 기다리며 시선 집중합니다. 어이구, 또 어디가 편찮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는지. 아무튼 오늘 퇴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병원밥 싹싹 긁어 드시고 이젠 건강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땡돌이파더님, 전 고속도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기분도 좋지만 걱정이 더 많습니다. 눈길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역이 어딘지 안 써주셨어요. 지금 어딘가에 눈이 내린다는 얘기일까요? 그러게요. 고생 이제 겨울 시작되니까 눈 오면 고생 많으실 텐데. 네, 아무튼 안전 이렇게 좀 쭉 살피시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연아님, 경주에 사는 이연화입니다. 에이펙은 끝났지만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주예요. 근무하는 빵집에는 매일 아침부터 줄을 서고요. 오. 매일이 주말인 듯 관광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황남빵 급빵인가요? 급빵인지 아닌지는 써주지 않으셨어요. 어이구, 예. 먹어보러 가야 될 텐데 언제나 갈 수 있을까? JB 경주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다녀오시죠. 옛날에 학창시절에 한번 갔던 기억은 있나요? 학창 시절이요? 네. 학창 시절이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주가 엄청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 겨울에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즐거운 소식 있냐 물어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과연 있을지 가볼까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양파 시리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참 까도 끝이 없는데요. 왕실 공예품, 대통령실에서 왕실 공예품 빌려갔다는 소식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미술품도 빌려갔다고 합니다. 미술품? 대부분이 추상화 작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윤형근 화백의 무제, 한국 수목추상화의 거장 고 서세욱 화백의 사공과 학, 또 고 김창렬 화백의 회기 등등 모두 95점, 95점의 미술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꽤 많이 빌려갔는데 빌려가서 뭐 했습니까? 대여 기간은 짧게는 2달, 길게는 2년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95점 가운데 18점의 작품은 그 대여 목적이 전시 개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전이란 이름의 전시회를 열겠다. 그래서 빌려달라 해서 빌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시회가 얼마나 열렸을까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22년 7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 15점이 벽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개최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유일한 미술품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전시회고 그래서 추상화가 아니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빌려간 미술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데 걸려 있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빌려간 미술품 가운데 대통령실에 전시됐던 사실이 확인된 건 국무회의실에 걸렸던 고영훈 화백의 그림 3점, 그리고 2023년 5월 독일 총리가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전시했던 고 노은님 화백의 그림 1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미술품이 어디로 갔겠느냐? 그러면 딱 시선 집중할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한남동 관저. 이렇게 지금 시선 이동이 되는 건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미술품이 훼손이 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차규선 작가의 풍경이라는 작품 사진에 눌림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균열과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표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돌출, 들뜸, 마모 등 총 7개의 결함이 확인이 된 것으로 판정이 됐다고 하고요. 황규백 작가의 작품 시계 그리고 김상구 작가의 작품 2점도 비슷한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공예품 빌려갔다가 다원 깨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미술품도 훼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공예품도 그렇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던 추상화도 그렇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그냥 내 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공과 사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도 김사관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분께서 별짓을 다 하셨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애초에 대여 목적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됐거든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왜 전시회가 필요하지? 뭐 벽에 뭐를 좀 걸어 놓으려고 했나 보죠.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걸린 거 없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상하다. 가고파 바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진짜 이 걱정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돌아온 미술품의 진위를 감정해야 합니다. 아이고. 네, 루나님도 진품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된 거죠. 아무튼 밝혀지고 있는 것은 양파 시리즈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상상 이상이다. 이른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상상 이상이며 상상 이하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이번에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에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 현재 합참 청사를 함께 쓰고 있는 국방부가 지금의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책상 의자만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방부가 이사 비용으로 238억 6천만 원을 요청을 해서 국회 국방위 심사를 거쳐서 현재 예결특위로 넘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만 133억 원, 시설 보수비 65억 6천만 원, 화물 이사비 40억 원 등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238억 6천만 원을 또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뭐 지금 전한 건 국방부 이사에 한정이 되는 비용이고요. 대통령실 이사 비용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대선 직후에 대통령실이 편성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25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최소로 잡아도 합쳐서 500억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길바닥에 뿌려지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 정권의 오판, 한 사람의 아집 때문에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허공에 뿌려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사한다고 끝인지 이것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자, 이미 드러났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감추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수억 원 들여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터널을 뚫었다는 소식 전해졌었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해버린 상태인데 그 어느 부처보다 보안이 더 요구되는 게 국방부인데 그러면 손댈 곳이 한두 군데겠느냐. 이런 얘기로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500억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진다고 했는데 사실 용산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1,300억 이상의 세금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96억이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배의 돈이 더 들고 있다. 아니 가면서 뭐라 했어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간다면서요. 그래서 소통은 안 됐죠 또. 도어 스태핑 좀 하다가 그냥 그것도 끝내버렸죠. 막아버렸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금님께 캔디님이 구상권 청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해움님은 앞으로 청와대 옮기는 건 무조건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한 사람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봉봉마트님, 내 세금 아까워서 어째? 라고 올려주셨고, 짱구님, 윤석열이 그리 간다고 했을 때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5163님, 윤석열 김건희 부부 구치소 밥값도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운데 500억 혈세를 이렇게 날리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무부 자료가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모두 161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가 13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많습니다. 아직 한 달 반이 남아있는데도. 자,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퇴직자가 모두 146명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많습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엑소더스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그 이유는 뭘까요? 뭐 그걸 살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의 역대 퇴직 수를 한번 볼까요? 2021년에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정권 교체 후인 지난 9월 이후에만 4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검사가 많이 퇴직한다는 건 검찰 조직에 뼈를 묻을 생각이 1도 없다는 것이고 검찰의 미래를 암울하게 본다라는 반증인데요. 결국 검찰청 폐지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뛰쳐나간다고 미래가 보장이 될까?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특히 저연차 검사면 이른바 전관 축에 끼기도 힘들 텐데 결국 시베리아 벌판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변호사 시장에 적응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천하드님께서는 검사는 퇴직이 아니라 이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징가님, 혹시 사법부 TF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저연차 10년 미만 검사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정치 현수막 문제인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 지역구가 청주 서원구인데요. 지난 17일 스스로 현수막을 더 걷어냈다고 합니다. 30여 개를 스스로 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지난 20일에 정당법이 정한 정당정책 정치 현안에 관한 펼침막 표시 설치 관련 규정 8조 2항을 삭제를 하고 종교, 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광고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면 행안위 전체 회의로 넘어간 거고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혐오 비방성 펼침막 관리를 위해 5개 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 범죄 행위 정당화 표현, 음란 퇴폐, 청소년 보호 선도 방해, 사행산업 사행심 조장, 인종 성차별 인권 침해,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등의 현수막 내용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차가 출발하고 다급해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가다 차에 치일 뻔합니다. 차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화원들은 청소차 운전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청소차 운전자는 양양군 7급 공무원으로 운전직에 근무하고 있는 A씨. A씨의 괴롭힘은 새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안의 방. 이불 안에 남성이 들어있고 남자 3명이 둘러싸더니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화원 1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라이터와 담배,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만 입으라는 엽기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네, 이 7급 공무원의 해명도 나오는데요. 참 그것도 황당합니다. 차를 안 태운 건 체력 단련 차원이었다고 했고, 빨간색 강요는 소속감 고취 차원이었다고 했고, 계엄 운운은 장난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식 관련 해명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참 황당한 해명인데, 관련해서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관계부처에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도 했던데요. 양양군청의 조치 나왔나요? 자, 이 뉴스가 나가니까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군청은 일단 분리 조치를 했고 오늘부터 가해자를 부서 이동시켜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은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이 사람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군청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모르셨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괴롭힘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거잖아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 말에 의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이십니까? 도대체 왜 이걸 몰랐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저는 가끔 사소한 것에 꽂히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던데 계엄령 놀이하는데 왜 빨간색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을까요? 네? 혹시 뭐 해명을 보면 소속감 고치라고 하길래 양양군을 사랑해서 양양군 색깔이었나 해서 봤더니 양양군 색깔도 아니더만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양양군 색깔이 3가지던데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근데 왜 그중에 빨간색이었을까? 쓸데없는 게 꽂혔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KT님이 이건 징계가 아니라 징역 사유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어요. 짧게 하나만 더요.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의해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혐의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자놀이 했다라는 건데요. 은행에서 3 내지 4%의 저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다음에 뭐 몇 단계를 거치긴 했는데요. 이것들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 내지 15%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온갖 명목을 붙여가지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런 돈 저런 돈 가져간다는 소식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자놀이 한다는 얘기는 저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해명이 뭐냐면 돈이 부족한 예비 점주들에게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요. 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금리를 받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은 금리보다 더 낮게 주든지 그래야 그게 지원 아닙니까? 이걸 누가 지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라이언킹 님이 3%에 빌려서 15%의 장사? 그러면 12% 이득을 본 거 아니냐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린주 님은 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라고 꼬집어 주셨어요. 그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